이런 전기차에 비해서는 그런데요? 그쵸.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한 8,000원 정도면은 네. 한 400km 정도 주행. 수소 단가는 아직 조금. 진짜 멋있어요. 와. 다만 이 차량에서 옵션으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충전 인프라가 이게 일반 전기차 충전하는 테슬라 그런 데 가도 충전이 되는 거죠? 이 수소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네. 한 번 충전을 하고 나면은 그 수소를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네. 내가 이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요. 예. 동네에 있는 블루엔지에서는 지금 넥소 오너분들한테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거보다 넥소가 네. 처음에 출고할 때 품질 상태가 네. 일반적인 뭐 소나타 그랜저 이런 네. 차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문제가 좀 있었네. 저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예.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 되겠네요. 그렇죠. 보조금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그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옆에 BMW 뭐 M4가 지나갈 때 네. 테슬라 모델 3 이런 애들 오토파일럿보다는 확실히 그렇죠. 여기 네, 차선이 없으니까 여기 차선 없어서 예. 우측으로 다 전부 휘어졌는데 들어가던데요.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현대자동차의 넥소고요. 일단은 간단하게 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반 회사원이고요. 네. 이전에는 이제 코나 일렉트릭 타다가 네. 차가 너무 작아가지고 넥소로 이제 갈아탔습니다. 넥소로. 네네. 근데 여기 보니까 처음 차 타자마자 제일 놀랐던 게 바로 이 부분인데, 그쵸. 깜짝 놀랐습니다. 보자마자 이게 뭐지 할 정도로, 정말 일단은, 예, 깜짝 놀랐고, 일단 이 차량명과 연식 등급, 트림 정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이름은 넥소고, 네. 그다음에 제가 작년에 샀습니다. 네. 근데 연식으로는 18년형인데 작년에 구매를 했고, 네. 그다음에 등급은 모던하고 프리미엄 두 가지밖에 없는데, 네. 넥소를 구매하시는 분들은 거의 뭐 한 택시 뭐 이런 분들 빼시고는 일반인 분들은 거의 다 프리미엄 등급을 하세요. 그리고 넥소는 특이한 게 옵션이란 게 없습니다. 그냥 프리미엄 등급 한 등급 사면은 네. 그냥 이 썬루프하고 다 그냥 기본 사양으로 돼 있습니다. 추가가 아예 없는 거예요? 옵션이랄 게 없습니다. 자, 그 다음 궁금한 게 이제 차량 금액인데, 네네. 이 차량 금액이 혹시 어떻게 되나요? 이 차량이 제가 작년에 구매할 때 한 7,200만 원 정도 했는데, 네. 넥소 같은 경우는 이제 친환경 차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보조금이 나오는데 서울시 기준으로 3,5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러면 7,200만 원에서 3,500만 원 빼면은 실구매가는 한 3,700만 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700 정도. 그렇죠. 거기다가 이제 취등록세가 한 300만 원 조금 더 넘게 나왔는데, 그것도 140만 원이 감면된 금액이 이제 300만 원 정도인 거죠, 취등록세가. 야, 그러면 혹시 이 차량을 네. 이게 소유 기간이 혹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한 6개월 정도 됐습니다. 6개월 정도? 네, 신차로 뽑으신 거죠? 신차로 뽑았죠. 맞다. 이거 그러면 지금 뭐 네. 현금으로 다 구매를 하신 거예요? 아니면? 요거는 네, 현금으로 구매했습니다. 저는 현금으로. 네, 혹시 이 차량 구매한 이유가 따로 있나요? 구매한 이유요? 네. 제가 이전에는 이제 전기차를 좀 탔었는데, 네. 코나 일렉트릭 때 전기차 주행 성능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네. 근데 하나 좀 불만이었던 게, 네. 그 당시 전기차들이 테슬라 모델 X 빼고 네. 다 실내 공간이 너무 작은 차들밖에 없었습니다. 네. 뭐 아이오닉, 뭐 니로, 그다음에 뭐 쉐보레 볼트 네. 다들 너무 작았어요. 그래서 이 정도 사이즈 되는 전기차를 사고 싶다 했는데 전기차 중에서는 없었고, 네. 넥소로 이제 갈아타게 됐는데, 네. 코나 일렉트릭하고 한 300만 원 정도밖에 실구매가는 차이가 안 났던 것 같습니다. 300만 원 좀 내고 네. 넥소로 갈아타자. 그리고 충전에 대한 불편함은 조금 있었는데, 네. 그래도 만족스럽습니다. 이거 수소 전기차잖아요. 수소 전기차죠. 그럼 일반 전기차랑 네. 어떻게 다 똑같은 거죠? 그냥 수소라고 해서 뭐 다를 게 없죠? 일반 전기차는 우리가 배터리에다가 충전을 해야 되는 방식이잖아요. 네. 마치 핸드폰을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충전하는 방식처럼. 네. 근데 얘는 이제 수소를 LPG 가스 넣는 것처럼 수소 가스를 이제
이제 탱크 안에다가 충전을 해놓고 네. 그 수소하고 공기 중에 있는 산소하고 반응을 시키면은 전기가 나오는 그 전기로 이제 모터를 구동시키는 방식인 거죠. 아. 그렇기 때문에 일반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전기 차량은 조금 다른 방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네. 자, 그러면 이 차를 사기 전에 경쟁 차종이 좀 있었다면, 경쟁 차종이요? 네. 사실 국내에서는 수소 전기차가 넥소 말고는 하나도 없고요. 네. 뭐 세계적으로도 뭐 미라이, 그다음에 혼다에서 나오는 거 뭐 하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사실상 뭐 넥소가 가장 현실적인 차량이고 네. 또 상품성도 가장 뛰어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일단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 국내에서는? 네, 아, 근데 지금 보면은 이제 네. 뭐 아이오닉 5라든지 다 그렇죠. 보면 다 전기차로만 나오는데, 그렇죠. 수소 전기차는 사실 저도 되게 좀 드문 편이어가지고 네네, 쉽게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렇죠. 그리고 이게 또 18년형인데 또 지금 나온 것도 좀 그렇고. 그렇죠. 혹시 그건 왜 그런 건지 대충 알 수 있나요? 다시 한 번만 말씀해주세요. 아까 이제 이게 18년형이라면서요, 네네네. 차가. 네네네. 근데 보통 서류를 이게 근데 보통은 이제 이게 이제 등록하게 되면은 네. 보통 뭐 21년씩 뭐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이거는 그 뒤에 뭐 후속 개발이 좀 덜 된 거예요. 그렇죠. 지금 이제 촬영하는 이 당시에는 21년형이 나오긴 했는데요. 네, 제가 구매할 당시에는 18년형이 최신이었고, 네, 그다음에 넥소라는 차량이 뭐 소나타, 그랜저 이런 차량들처럼 이렇게 볼륨 모델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한번 출시하고 나서 페이스리프트 기간 이런 기간이 좀 길다는 좀 점이 있습니다. 아, 근데 지금 사양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18년형의 요 정도 사양으로 나왔으면은 되게 좋은데. 그 당시에는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많이 놀랄 만한 네, 사양이었거든요. 네, 지금 나오는 그랜저도 내비게이션도 뭐 이만한 차도 없고, 그렇죠. 네, 요 정도는 국산차에서는 이제 G90이 요 정도 사이즈였나? 이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게 신기하다. 네, 그리고 뭐 사이드, 뭐 깜빡이 켰었을 때 이런 사이드 밀러 네, 나오는 이런 사양들. 네. 그 다음에 이런 것도 당시에는 되게 이제 좀 고급 사양에만 있는 그러니까요. 예, 맞아요, 맞아요. 18년도에 출시됐다고 감안하면 진짜 엄청나게 좋은 사양이었던 거죠. 아. 지금도 어디 가서 꿀리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혀 꿀릴 게 아닌데 이게 그렇죠. 디자인 네, 자체가. 네. 와, 자 그러면은 네. 이 차에 혹시 보험료? 2차 보험료요? 네, 제가 저희 어머니가 제 명의로 되어 있는 차를 타시다가 네, 사고를 한번 내셨어요. 네. 그것 때문에 할증이 돼가지고 제가 130만 원 정도 이렇게 나오거든요. 만약에 할증이 안 됐으면 할증이 안 됐으면 한 100만 원, 한 9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 저는 예상했습니다. 100만 원에서 90만 원 정도. 네네. 근데 뭐 물론 이제 보험료는 뭐 나이라든가 네. 뭐 운전 경력이라든가 좀 변수들이 많긴 하지만 혹시 나이 말씀하셨죠? 저는 30살입니다. 아, 30살. 아, 야, 그러면 이 차에 혹시 세금은? 세금이 제가 아직 한 번도 안 내봤는데요. 전기차도 그렇고 수소차도 그렇고 얘네들이 이제 배기량이 없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얘네들은 단일 세금으로 아, 단위 세금. 네, 1년에 14만 원인가?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와, 엄청 좋다.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게 저기 혹시 그러면 이게 그 전기로 이제 충전을 하는 거잖아요. 아니, 수소로 충전하는 거죠? 수소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충전 비용이 혹시 어떻게 돼요? 충전 비용이요? 네. 얘네들은 조금 특이하게 우리가 휘발유는 리터 단위로 계산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얘네들은 보시면은 연비가 네. 지금 110kg거든요. 네. 근데 단위가 킬로그램입니다. 그래서 1kg에 네. 이제 110km 갈 수 있다는 건데 네. 보통 요 정도 연비는 나오고요. 네. 근데 1kg당 단가가 서울 기준으로 8,800원. 8,800원이요? 네네. 그러면 얼마죠? 잠깐만요. 이게 8,800원이에요? 그쵸. 8,800원에 110km 갈 수 있는 거니까는. 아, 8,800원 110km 정도? 네. 계산해 보면은 사실 전기차, 제가 이전에 타던 코나 일렉트릭 이런 전기차에 비해서는 네. 조금 나오는 편이죠. 그러면 이거 가득한다고 했을 때는 가득하면은 한 4만 원 후반에서 한 5만 원 정도? 그 정도 납니다. 그러면 이제 600km 정도. 600km 정도 네. 주행하는 건가요? 그러면 일반 디젤 차량하고 비슷한 정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요? 그쵸. 네, 네. 왜 그런 거예요? 잠깐만. 네. 헷갈리는데. 보통은 전기는 더 싸죠. 그렇죠. 전기는 싸죠. 전기 제가 이전 차량 코나 일렉트릭 운전했었을 때는 네. 집에서 충전하면은 한 8,000원 정도면은 네. 한 400km 정도 주행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렇죠. 맞는데. 보통 이제 그게 맞는 거죠. 네. 근데
수소 단가는 아직 조금 그렇고, 근데 제가 작년에 이제 코나 일렉트릭 했었을 때는 네. 전기 원래 충전 단가에서 감면된 금액이 그거였기 때문에 네. 전기차용 전기 단가는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네. 수소 가격은 점점 내려가고 있거든요. 아, 네, 다행이다. 그래서 어떤 뭐 규모의 경제라든가 네. 아니면 이런 부분이랑 조금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보통 이 전비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전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전비가 그러면은 잠깐만 이게 이게 그러니까 보통 연비라고 좀 쉽게 표현을 하는데 전비는 그러면 그냥 1kg당 1kg당 110km? 지금이 평균 연비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평균 연비 정도 네. 지금 110kg. 그렇죠. 8,800원에 110km 주행했다는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이 차에 좀 장점이 좀 있다면은 네네. 혹시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은 전기차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은 그대로 다 가지고 있습니다. 뭐 초반에 토크가 굉장히 잘 나오는 점, 네. 그다음에 정숙한 점, 네. 이런 것들은 공통사항으로 가지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아이오닉이나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 5 말고 이전 아이오닉 전기차나 뭐 니로나 네. 코나 뭐 볼트, 그다음에 뭐 르노 조에 이런 차량들에 비해서 일단 차량이 큽니다. 차량 크다. 네, 차가 크고요. 네. 그다음에 또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것도 또 실내 옵션 사양 이런 것들이 훨씬 더 좋습니다. 이거 장난 아니에요. 진짜 네. 진짜 멋있어요. 다만 이 차량에서 옵션으로 없는 것 중에 하나가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아쉬워요.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네, 헤드업 디스플레이 빼고는 모든 부분에서 거의 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모든 부분에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장점이 또 없는 거죠? 그 외에 장점이요? 네. 또 있나요? 장점이라 일단은 세금 안 나가는 것도 큰 장점 중에 하나이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는 하이브리드가 뭐 고속도로 하이패스 반값 이런 거 없어졌잖아요. 네. 이 차량은 아직도 가지고 있고요. 뭐 전기차도 마찬가지지만. 네. 그다음에 뭐 색상도 좀 특이하죠. 얘는 이제 무광이라는 컬러 색상이니까. 맞아요. 그렇죠. 넥소 무광, 순정 무광이니까는 이런 것도 좀 특이한 점이고요. 네. 그다음에 요즘 이제 수입차들이나 국산차에서도 일부 나오고 있는데 그 오토플러시라고 하나요? 네. 그 문 이렇게 툭 튀어나왔다가 네. 주행 주행 중에는 도어 핸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아까 보셨던 예. 도어 캐치 나왔다가 들어가는. 이 문 손잡이가 약간 튀어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문 열려고 하면 손잡이 튀어나와 있어. 깜짝 놀랐어요. 예. 그렇죠. 그리고 주행 중에는 문 손잡이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죠. 그것도 사실은 장점이죠. 저도 그쵸. 장점이긴 한데 이제는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네. 장점이라고 못 느꼈네요. 장점도 있고. 네. 그다음에 뭐 뒤에 220V 나오는 그 파워 아울렛도 있고. 어떤 거요? 여기 있습니다. 이 파워 아울렛 있어요. 이거 보시니까 네. 뒤에 이렇게 뭐가 좀 여기 이제 파워 아울렛이 있죠. 그러면 220V 꽂을 수 있는 거예요? 꽂을 수 있네. 있죠. 있어. 예. 이런 부분도 있고. 네. 근데 요거는 이제 뭐 산타페라든가 뭐 팰리세이드 이런 차량 중에도 있는 옵션이니까는 네. 굳이 넥소만의 옵션 뭐 이런 거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 요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끝이죠, 장점은요. 이 차의 장점. 네. 자, 그러면 반대로 네. 좀 단점이 좀 있다면 좀 궁금한데요. 단점은 아무래도 일단은 뭐 사양 중에서 본다면 헤드업 디스플레이가 없다는 단점이 조금 큰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그런 사양을 제외하고는 이 충전 인프라가 가장 큰 단점 중에 하나이죠. 어떤 일단은 이쪽 동네에서는 충전할 데가 마땅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만약에 이쪽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뭐 강동 쪽으로 가신다던가 네. 하남 쪽으로 가신다던가, 네. 그다음에 아직은 이제 오픈이 안 했지만 뭐 양재 쪽 이런 쪽으로 가셔야 되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서는 이제 여의도라든가 네. 그다음에 상암 어. 이런 데서 이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일반 주유소나 네. 그리고 뭐 LPG 충전소에 비해서도 턱없이 부족한 그 충전 인프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일반 전기차 충전하는 테슬라 그런 데 가도 충전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전혀 안 됩니다. 그렇게 케이블을 꽂아서 충전하는 방식이 아니기 때문에 네. LPG 충전하고 비슷한 방식이라고 보시는 게 오히려 더 가까울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럼 그냥 LPG도 충전하는 데 가면 그냥 가서 그냥 이제 총 넣어주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것도 그렇죠. 그냥 총 넣는 거예요? 그렇죠. 얘네들도 이제 연결을 해가지고 수소가스를 주입을 하는데 충전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진 않습니다. 한 5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데 이 수소 충전하는 그 충전기가 네. 한 번 충전을 하고 나면은 그 수소를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네. 내가 첫 번째로 가면은 충전은 5분 만에 딱 끝나지만 네. 만약에 내가 두 번째다. 네. 그럼 첫 번째 차가 충전하는 시간 5분. 네. 그다음에 압축하는 시간이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내가 두 번째면 실제로는 15분 정도가 걸리는 거죠. 아니 뭐 충전 끝나고 5분 하고 빼면 끝 아니에요? 빼면은 그 충전기가 네. 다음 차를 충전하기 위해서 압축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압축해서 넣는 거다 보니까는. 네네. 근데 이제 다른 방송이나 이런 데서는 한 대 충전하면 뭐 10분 압축해야 된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실제로 제가 운행을 해보면은 어떨 때는 그냥 압축 안 하고 바로 연속적으로 넣는 경우도 있고요. 네. 뭐 충전소에 따라서 충전기에 따라서 예, 충전 압력이 조금 낮은 기계들은 한 대 충전하고 5분 정도 압축하고 한 대 충전하고 5분 정도 압축하고 그러지만은 최근에 제가 다녔던 데는 그렇게 막 오래 걸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렇구나. 이게 혹시 네. 지방에도 이게 치절이 잘 되어 있네? 지방에는 아직 조금 부족하긴 하죠. 그래서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수소 충전소가 전혀 없고요. 네. 다른 그다음에 데 강원도도 수소 충전소가 최근에 하나 오픈한 것 같은데 최근 하나요? 네, 최근에 하나 강릉인가 쪽에 네. 오픈했던 것 같은데 그 전에는 거의 없었죠. 이거 타고 지방은 못 가겠네요. 지방을 제가 그래서 강릉을 한번 갈 때 서울에서 만충하고 네. 갔다 600km니까는 딱 갔다 올 정도는 되죠. 근데 만약에 내가 강릉을 가서 뭐 2박 3일 정도 여행을 하고 오겠다. 그러면 이제 조금 난감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생겼으니까 지금 이제 또 가능할 겁니다. 혹시 전국에 이게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세요? 전국에 현대차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게 뭐 한 20, 30개 될라나요? 생각보다 많네요, 근데. 네, 근데 제가 전국을 다녀보면은 그렇게 또 못 다닐 정도는 아닙니다. 그래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지방 어디 뭐 경주를 간다거나 뭐 네네. 전라도로 간다거나 했을 네네. 때는 거긴 좀 없겠죠, 그래도. 그럴 때는 이제 동선을 일부러 이 수소차 충전기가 있는 그 고속도로 동선을 끼고 가야 되는 좀 그런 불편한 점이 끼고 있습니다. 가는 거. 그것도 네. 혹시 뭐 말통에 수소통 넣고 갈 수 있는? 아니요. 농담이에요. 예, 몰라가지고. 이게 아마 충전이 600바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거든요. 600바요. 600바. 아니 이게 제가 네네. 이 수소차를 이제 네네. 뉴스에서만 접해가지고 네네네네. 뉴스에서 좋게는 안 나왔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소차는 일단 뭔가 문제가 좀, 그러니까 제가 유심히 보진 않았지만 네네. 뭔가 이렇게 좀 안 좋게 나와가지고. 네네네. 예. 자, 그렇고. 자, 그럼 혹시 뭐 단점은 이제 그거 위에는 딱히. 단점은 그거 말고는 네. 제가 이 차가 만약에 고장이 나잖아요. 예. 동네에 있는 블루엔지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이제 사업소라든가 네. 이게 조금 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블루엔지에서 되지 동네에 있는 조그만 블루엔지 있잖아요. 네. 그런 데서는 안 됩니다. 뭐 물론 소모품이나 네. 뭐 일반 그런 공통적인 사항들은 되지만은 네. 수소 관련 이런 네. 것들은 이제 또 그 특정 그 정비소라고 해야 되나요? 좀 그쵸. 규모가 큰 예. 그런 곳을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은 또 정비사 분들도 네. 정비할 수 있는 그 등급이라고 해야 되나? 네. 수소차, 전기차를 만지실 수 있는 분들이 또 제한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조금 불편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 차의 승차감. 승차감은 좀 어떤 것 같아요? 승차감은 현대자동차에서 이 정도 승차감에는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그다음에 SUV도 어느 정도 사이즈도 있다 보니까는 네. 소형 SUV하고는 승차감에서는 확실히 월등하다. 월등하다고 네. 월등하다고 해야죠. 예전에 코나타 썼을 때는 그 서스펜션 그 스트로크가 너무 짧아가지고 네. 과속 방지턱을 지나면은 서스펜션이 차체를 이렇게 치는 게 느껴졌어요. 근데 이 차량은 확실히 이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는 스트로크가 길다 보니까는 과속 방지턱을 넘어도 굉장히 부드럽고 네. 그다음에 차체에 비해서 뭐 롤링 이런 것도 뭐 많이 심하지도 않고요. 되게 네, 편하고 시트도 편하고. 시트도 편하고. 네, 진짜 편한 것 같아요. 괜찮죠. 자, 그다음에 이 서스펜션은 네. 좀 어디 방지턱 넘어갈 때 좀 어떤 편인 것 같으세요? 뭐 부드러운 것 같으세요? 아니면 딱딱한 것 같으세요? 이 정도면은 딱 부드러움과 탄탄함 굉장히 저는 균형 잘 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균형 잘 잡았다. 네, 예전 차들은 현대자동차에서 불과 한 5년 전 네. 이런 차량들만 타봐도 하체가 좀 헐렁헐렁하고 네. 이런 느낌이 좀 많았는데 이제 여기 과속 방지턱이죠. 예. 한번 넘어보면은 그러네요. 잔진동 이런 것도 잘 거르죠. 괜찮죠. 예, 되게 괜찮아요. 네, 그리고 조금 속도를 내서 달려봐도 네. 물론 세단에 비해서 롤링이나 이런 거 심한 건 당연하지만은 네. 동급 SUV 이런 거 비교해 보면은 나무랄 데 없다라고 나무.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다음 궁금한 가속력인데 가속력
이게 혹시 제로백이 혹시 어떻게 돼요? 제로백, 제가 제로백을 그렇게 막 밟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네. 근데 달리다가 좀 한번 밟아보면 와, 사실 출력이 네. 출력이 꽤 떨어지는 편은 아닙니다. 네. 근데 요즘 이제 워낙 대단한 차들이 많이 나오죠. 뭐 모델 3 퍼포먼스, 그렇죠. 뭐 그런 차들이랑 비하면 여전히 좀 낮은 출력이긴 하지만은 이 차량의 컨셉 자체가 이렇게 고출력을 이제 내는 그런 차량은 아니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요 정도 출력이면 차체에 비해서 부족함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아, 전혀 없다고 보시고. 네. 뭐 만약에 고려하시는 분들이시라면은 한 그랜저 정도까지 타는데 답답함 없으셨다. 네. 이런 분들은 전혀 뭐 불편함을 느끼진 않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제 네네. 제동력은 어떤 편인 거죠? 제동력이요? 네. 제동력은 테스트하기가 조금 어렵죠, 공도에서는. 네. 근데 제가 탔을 주행해봤을 때, 네. 때도 밀린다거나 이런 건 또 전혀 없었습니다. 아, 전혀 다만 없- 이제 이 전기차, 수소차들이 가지고 있는 그 브레이크 밟았을 때 그 회생제동이라는 기능이 네. 있잖아요. 네. 그거는 여전히 조금 이질감이 있긴 하더라고요. 아, 이질감이 좀 있다. 네. 근데 이제 뭐 전기차, 수소차를 저처럼 좀 적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네. 뭐 특별히 불편하실 게 없으시지만은 네. 기존의 내연기관 타시던 분들은 약간의 이질감을 느끼실 수 아, 있을 것 약간의 같습니다. 이질감을 좀 느낄 수 있다. 네. 코너링은 좀 어떤데? 코너링이요? 네. 코너링 우리 코너링 볼 때 주로 뭘 봐야 되나요? 롤링이라든가. 그렇죠. 뭐 쏠림이라든지 뭐 그런 거. 물론 세단에 비해서는 여기 확실히 52. 그런 게 있기는 예. 하지만 예. SUV 치고는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아, SUV 치고는 잘 잡은 것 잘 같다. 잡았습니다. 네네. 핸들은 좀 가벼운 편이 아니면 좀 무거운 핸들이요? 편인가요? 네. 핸들은 수입차 이런 차종들이랑 비하면 조금 가벼운 것 같긴 한데요. 네. 그래도 네. 국내 상황에서는 굉장히 잘 맞게 부드럽게 되어 있는 것 부드럽게 같습니다. 되어 있는 것 같다. 네. 그렇게 뭐 무겁지도 않고 가볍지도, 가볍지도 않고. 않고. 네네. 이건 모드가 그냥 D 모드밖에 없는 거죠? 얘는요 드라이브 지금 모드가 드라이브죠. 그쵸 노말 모드랑 네. 에코 모드 보통은 이렇게 두 개 있고요. 뭐 스포츠 모드 이런 거 없습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길게 들으면은 이제 에코 플러스 모드가 되는데 네. 저도 이렇게 잘 쓰지는 않는데 초절전 모드라고 해가지고 뭐 공조기도 사용을 제한시키고 거의 뭐 극강의 연비주행 모드라고 하는데 네. 뭐 아직까지는 이 모드까지는 쓸 일이 없어가지고 네, 그 모드로. 네 보통은 출근할 때는 뭐 에코 모드 여름에 만약에 찜질방 같은 느낌을 받고 싶다고 하면은 에어컨 그렇죠. 안 켜고 그냥. 그렇죠. 네. 아, 그래요? 그 다음에 만약에 네. 충전소가 진짜 많이 남았는데 네. 주행거리가 얼마 안 남았다. 그럼 그럼- 이제 겨울철에 이제 막 극강의 연비 모드를 켜고 다니게 되는 거죠. 와, 이거, 네. 그렇구나. 아, 얘기하다 보니까 단점이 하나 더 있네요. 네. 우리 내연기관 차들은 네. 히터 틀 때 네. 냉각수의 그 열로 히터를 그렇죠. 쓰는 거잖아요. 예. 연비가 나빠지는 게 없지 않습니까? 네, 없어요. 근데 얘는 그 배터리로 코일로 그 히터를 트는 방식이기 때문에 PTC 히터라고 그러죠. 네. 그렇기 때문에 얘는 히터를 틀면 연비가 떨어집니다. 아, 전기차랑 똑같네요. 그렇죠. 전기차랑 똑같죠. 일종의 아. 드라이기처럼 어쨌든 전기로 열을 내는 거니까는 네. 연비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게 뭐 변속 이런 건 전혀 없죠. 뭐 기업이 변속은 전혀 없죠. 기업이 이런 거 전혀 없이 그냥 전기차랑 똑같이 그냥 그렇죠. 아, 쭉 올라다 보면 되고 네네. 뭐 답답한 면도 없고 쭉 이것도 근데 이제 초반 스타트는 빠른데 이제 속도가 좀 붙고 그 뒤에는 약간 좀 그렇죠. 후속이 좀 떨어지지만 그렇죠. 그냥 뭐 일반 평상시 주행하시는 사람들한테는 전혀 그쵸. 느끼지 못한다는 거, 크게 그쵸. 불편하지 않다는 거. 소나타 그랜저급 타시는 분들은 네. 전혀 불편함을 못 느끼실 거고요. 네. 뭐 물론 이제 뭐 터보 모델 타시는 분들은 네. 조금의 답답함을 느끼실 수 있지만은 네. 뭐 100km 미만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아, 다만 얘네들은 이제 100km가 넘어가면 가속력이 정말 좀 현저하게 떨어지다 보니까는 예. 100km 넘어서부터는 오히려 좀 연비와 가속력, 뭐 펀치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부분에서 조금 갈증을 느끼긴 합니다. 아, 100km까지는 재밌지만 100km 네. 넘어서는 조금 부족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혹시 이 수소차 이 차의 이 넥소 아니 맞죠? 넥소. 네. 네, 넥소 이게 혹시 뭐 고질병이나 뭐 결함 같은 게 좀 고질병 지금 넥소 오너분들한테 조금 이슈가 되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네. 그 연료전지 스택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 수소를 이제 전기로 바꿔주는 그 핵심 부품이 있는데 거기 일부 이용자들이 그 문제가 생겼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네. 뉴스에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단가가 굉장히 비싸기 때문에 네. 보증 기간이 끝나고 그 부품이 망가지면은 사실상 폐차나 다름이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기 맞아. 때문에 그거 봤던 것 같아요. 그 뉴스를.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증 기간을 늘려라 이제 조금 그런 얘기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행히 저는 그런 이슈는 없었고요. 네.
그 다음에 뭐 넥소가 좀 아직 흔한 차는 아니지만은 네. 그래도 출시된 지는 지금 이제 3년 정도 됐기 때문에 네. 초기에 있었던 자질을 구래하는 그런 문제들 이미 다 잡혀 있는 상태여서 네. 저는 여태 특별히 문제점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 그거 외에는 뭐 고집분 결함 뭐 이슈 그거 외에는 딱히 없죠. 고질병이라기보다 넥소가 네. 처음에 출고할 때 품질 상태가 네. 일반적인 뭐 소나타 그랜저 이런 네. 차종들에 비해서는 조금 품질이 떨어지긴 하더라고요. 예를 들면 단차가 잘 안 맞다던가 아, 그다음에 뭐 도장 문제가 있다던가 네. 뭐 조립 불량 상태가 있다던가 네. 좀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관계자한테 물어보니까는 넥소 차량이 일반 차량들처럼 네. 자동화 생산이나 대량으로 생산하는 차량들이 아니다 보니까는 네. 품질이 좀 일정하지 않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혹시 뭐 어떤 부분이 혹시 문제가 좀 있었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단차 문제가 좀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다른 분들은 이제 조립 불량 네. 이런 부분이 있었고요. 제 아시는 분은 요 브릿지 있잖아요. 네. 여기가 떠가지고 거기가? 요 틈이 뜨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정비소 갔더니 네. 여기 그냥 퉁 치니까는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가지고 마감이 잘 되더라고요. 아, 이거 난감한데 이거. 네. 그런 것도 있었구나. 그런 부분도 있었고 네. 다른 분들도 단차, 조립 문제, 도장 이런 부분에서는 좀 많이들 얘기하시더라고요. 단차는데 뭐 방법이 없지 않나요? 단차는 근데 전 뭐 조금 오너분들 성향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이어가지고 네. 굳이 잡지는 않았는데 네. 확실히 사례나 이런 걸 보면은 네. 조금 있는 것 같긴 아, 하더라고요. 단차가. 네. 그걸로 근데 단차가 좀 있으면 아무래도 신차를 샀는데 네네. 단차가 나와버리게 되면 좀 속상하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뭐 몇백만 원도 아니고 그렇죠. 몇천만 원짜리인데 서비스센터 가면 네네. 그래도 다 조치를 해주긴 해주죠. 잘 해주더라고요. 조치는. 조치는. 조치는 잘 해주더라고요. 단차 다 맞춰주죠. 그러면? 다 맞춰주더라고요. 다행이네요. 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처음 사시고 나서 주위 반응이 좀 궁금한데요. 주위 반응이요. 네. 제가 처음에 그 전기차 샀었을 때만 해도 네. 3년 전이죠. 3년 전에 네. 전기차 샀었을 때만 해도 네. 와 신기해하면서도 네. 저를 좀 이상하게 보는 눈이 있어요. 코나를 3,500만 원을 주고 산다고? 네. 그 돈이면 그랜저를 뭐 어. 그 돈이면 케이드 이런 시선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뭐 물론 신기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죠. 예. 어떤 사람들은 전기차 타보고 이 차 100km까지 나가? 이런 분들도 되게 많았어요. 네. 그럼 저는 이제 반대로 물어봤죠. 지하철 뭘로 움직여? 사실 전기로 그쵸, 움직이는 그쵸. 거잖아요. 예. 그리고 한번 밟아보면은 진짜 가속력이 많이들 이제 좀 놀라기 때문에 네. 좀 그런 부분도 있었고, 그다음에 전기차 수소차가 번호판이 다 파란색이잖아요. 예. 사실 뭐 거리 나가 보면은 저 슈퍼카들의 오너를 조금 그 기분을 좀 느꼈어요. 사람들이 그쵸. 쳐다보잖아요. 이게 하차감인가? 전기차를 타면서 초기에는 조금 하차감을 예. 느꼈습니다. 여기에는. 초기에는 조금 느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기차가 대중화됐으니까는 그렇죠. 뭐 전기차 지나간다고 해서 우와 전기차다 이러지는 않죠. 지금 시대에는. 그렇죠. 근데 그 3년 전의 기분을 넥소를 타면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전기차는 흔하지만 아직까지 넥소는 그렇게 흔한 차는 흔하진 아니다 않으니까. 보니까는 그 신기한 하차감이라고는 조금 다른 느낌인 것 같은데 네. 그 사람들이 신기하게 보는 그 느낌은 아직도 조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뭐 부모님이나 뭐 주위에서 그냥 잘 사셨다, 차 잘 샀다. 다들 사양을 보고는 잘 샀다고는 하는데 네. 충전 인프라나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설명하면은 확실히 네. 좀 아직 인프라가 없는 그렇죠. 지역 분들은 아직 망설이시는 게 사실이시죠. 네, 엄청 망설이죠. 네네. 자, 그러면은 이 차를 타시고 나서 혹시 재미난 에피소드가 좀 있었다면? 에피소드라기보다 네. 에피소드 제가 이 차를 타고 섬에 갈 일이 한 번 있었어요. 섬이요? 네. 어. 목포에서 이제 섬을 한번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 예. 거기는 이제 뭐 충전소 이런 게 전혀 없다 보니까는 네. 목포에서 충전을 해가지고 배를 태워가지고 차를 들어갔었는데 네. 섬에 있으신 분이 엄청 신기하게 보시더라고요. 섬에서는 절대 볼 수 없는 차량이니까 수소 그렇죠. 충전소가 없으니까 네네. 좀 확실히 지방으로 갈수록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곳에 갈수록 사람들이 좀 신기하게 보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상적으로 아직도 재밌는 부분은 제가 문을 안 열어주면 외부 사람들이 그 손잡이 이렇게 들어가 있으니까는 네. 못 열 것 같아요. 그렇죠, 못 열죠. 네. 근데 저는 열려 있는 줄 아니까는 이게 문을 안 열어주면 이거 손잡이 어디 있어 하면서 당황해하는 사람들을 모습을 볼 때 너무 재밌더라고요. 아이고 깜빡했네 하고 네. 문을 딱 열어주면 이제 손잡이가 튀어나오니까는 좀 되게 신기해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그다음에 확실히 전기차 수소차를 이용하면은
좀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부분들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아, 라이프 스타일이. 네, 일단 충전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네. 그다음에 뭐 그거는 좀 단점이긴 하지만은 네. 그 단점을 이용해서 뭐 유튜브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책 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예. 그다음에 또 어딘가서 이렇게 대기를 할 때 우리 디젤 차들은 네. 지하주차장 매연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좀 민폐잖아요. 그렇죠. 이런 차량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까는 네, 네. 좀 그런 장단점이 좀 아, 확실한 그런 것 장점이 같습니다. 확실한 것 같다. 네네. 자, 그러면 다음 질문은 이제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분명히 이 영상을 볼 거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꼭 알아야 될 점이 좀 있다면 이 넥소에 대해서 꼭 알아야 될 점이요. 네. 음, 물론 이제 뭐 많은 걸 말씀해 주셨지만 네. 옵션도 뭐 2가지밖에 없다는 거라든지 꼭 알아야 될 네, 점 네. 있겠네요. 어떤 뭐 사양이라든가 이런 거는 네. 이제 뭐 가격표 이런 데도 잘 나와 있지만은 네.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보조금을 받잖아요. 예. 근데 보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부 보조금 플러스 지자체 보조금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서울 기준으로 3,500만 원 얘기했던 거는 네. 정부 지원금 플러스 서울시 보조금을 합쳐서 3,500만 원이었거든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2년을 못 채우고 다른 지자체 사람한테 차를 팔게 되면은 네. 그 서울, 그러니까 지자체에서 지원해준 보조금이 환수 대상입니다.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에서 사서 서울 사람한테 팔았다. 네. 이러면은 보조금이 환수 대상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내가 서울 보조금을 샀는데 뭐 대구 사람 아니면 경기도 사람 네. 뭐 타 지자체 사람한테 팔게 되면은 네. 서울 보조금을 받아서 그 보조금이 타 지자체 사람한테 가게 된 거잖아요. 네. 이게 환수 대상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보조금이 거치 기간이 2년이 있기 때문에 네. 만약에 내가 이사를 갈 예정이다. 네. 이러신 분들은 정말 주의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가면 안 되겠네요. 그렇죠. 보조금이 다 좋은 게 아니라 그런 그 제한 사항들이 있기 때문에 네. 좀 주의하셔야 되시는 부분. 그럼 보통 그냥 뭐 경기도권으로 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네. 또 경기도권 보조금이 또 나오면 거기도 맞춰서 해주는 게 아닌가 봐요. 지역마다 보조금이 조금 상이합니다. 그 똑같다고 하면 환수 안 하고 그냥도 갈 수 되지 않는. 근데 또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또 그냥 무조건 일단 환수. 네, 일단 지자체가 다르면은 보조금 환수 대상이기 때문에 네. 그거는 정말 주의하셔야 돼요. 저거 참. 근데 요거는 중요 정보. 수소차뿐만 아니라 전기차도 아마 마찬가지죠. 전기차도 마찬가지죠. 맞춰주지는 않는다. 네네.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질문은 이 차량의 매력, 굳이 한 줄 평을 좀 말씀을 좀 해주신다면. 디젤차 뒤를 따라갈 때 네. 그 매연을 이 차량은 이렇게 흡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나? 정화를 하는 부분에서 네. 굉장히 나는 친환경적이고 환경에 기여적이라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차량입니다. 디젤차에 만약에 비해서, 제가 네. 아기가 있다면은 아빠는 환경을 위해서 이런 멋지다. 이런 차를 타는 사람이야. 와, 정말 생각하기도 힘든. 옆에 BMW 뭐 M4가 지나갈 때 네. 그렇죠. 저 차량은 매연을 뿜지만은 아빠는 이렇게 친환경적이란다. 정말 멋지신 것 우리 같아요. 아이 너의 미래를 위해서 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 총평인데요. 네. 굳이 이 차량을 굳이 점수를 좀 매기자면 네, 5점 만점 중에 혹시 뭐 몇 점을 주실 수 있으신지. 5점 만점 중에요. 네. 5점 만점 중에 저는 4.5점. 4.5점? 네. 마이너스 0.5점은 혹시 어떤 것 때문에? 충전에 대한 인프라. 충전에 대한 인프라. 네, 충전에 대한 인프라와 네. 그다음에 정비에 대한 좀 아직 그렇죠. 네, 부족한 점. 네, 그런 점이지만은 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이 오너분들이 넥소 오너분들이 네. 그 단점을 상쇄시킬 만한 충분한 그 만족도가 있다고 다들 평가하시죠. 자, 일단 제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네. 이게 지금 소유화된 기간이 이게 지금 지금 한 6개월 6개월 정도 되신 거예요? 네, 근데 6개월 동안에 키로수가 13,000 정도 타신 거세요? 네, 그렇죠. 와, 뭐 적게 타는 건 아니죠. 네. 자, 그러면 혹시 뭐 더 하실 말씀 혹시 있으신가요? 자율주행 너무 잘 됩니다. 자율주행 잘 돼요? 근데 이거 잘 핸들 됩니다.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중간중간 잡아줘야 되긴 하는데 몇 초 뒤에 뜨나요? 한 10초? 조금 이따 해봐도 되나요? 예, 해보셔도 상관은 네. 없으신데. 테슬라 모델 3 이런 애들 오토파일럿보다는 확실히 좀 떨어지는 것 같긴 하더라고요. 네. 그렇지만은 국내에 나와 있는 차 중에서는 굉장히 양호한 편이라고 평가합니다. 저는 이거를 봤었는데 유튜브 네네. 통해서 네네.
갑자기 핸들 휙 꺾여가지고 사고 난 걸 봐가지고 좀 아, 겁나더라고요. 넥소가요? 아니 넥소 말고요. 아, 그냥 이 K7인가? 뭐 아, 다른 그렇구나. 차였거든요. 예. 근데 네. 좀 불안하던데 그런 거 전혀 없죠. 저는 이제는 장거리 주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는 이 자율주행 없으면은 운전이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저 네. 궁금한 거 이제 네네. 있는데 네. 핸들을 안 잡고 그냥 차선 거리만 되는 거랑 네네. 핸들까지 이렇게 좀 해주는 거랑 네. 그래도 차이 많이 나죠. 정말 많이 합니다. 제가 한 2-3시간 운전할 때 그 네. 운전 피로도가 네. 거의 뭐 1시간밖에 운전 안 했을 정도로 네. 너무 편합니다. 그냥 이렇게 직진도로 있으면 사실 제 운전 패턴을 봐서는 거의 그냥 양손을 올리고 갈 정도로 지금 지금 그렇죠. 여기 여기 차선이 지금 없으니까 여기 차선 없어지. 우측으로 전봇대로 가던데. 예. 네, 차선이 이렇게 잘 있는 데서는 네. 진짜 뭐 양손을 그냥 얹고 갈 정도로 네. 만족도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차간 거리만 되는 것보다는 그래도 이렇게 그렇죠. 핸들까지. 그렇죠. 차선 중앙도 다 유지해 주다 보니까는 부럽네요. 예. 네.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지금 그거 말고 더 하실 말씀은 없죠? 그거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다.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